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 주변 세상을 만드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난감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모듈성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자,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레고 블럭, 그리고 내 맘대로 속 재료를 고르는 멕시칸 브리토, 또 거대한 크루즈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에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를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하나 만들어서 모두에게 파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걸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대량 맞춤화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숙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퍼즐을 푸는 아주 기가 막힌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듈성이에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 덕분에 기업들은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인에게 꼭 맞는 가치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 모듈성이라는 게 대체 뭔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7가지 유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사례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기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바로 부품 공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구회사가 드릴, 샌더, 직소 이런 여러 제품에 그냥 똑같은 모터를 쓰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 개인 맞춤화는 아니죠. 그냥 표준 부품을 돌려 쓰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품 교체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개인화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평범한 컵에 내 이름을 새겨놓거나 아니면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기성품 안경테는 그대로 쓰면서 내 눈에 꼭 맞는 렌즈만 바꿔 끼우는 거예요.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나에게 맞게 교체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맞춤 재단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표준 제품을 가져다가 고객의 사이즈나 요구에 맞게 정밀하게 바꾸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옷 수선이죠. 특히 여기 예시처럼 청바지 밑단을 내 다리 길이에 딱 맞게 레이저로 잘라내는 것. 이게 바로 맞춤 재단입니다. 네 번째는 버스 모듈성이라는 건데 이건 좀 중요해요. 어떤 중심이 되는 뼈대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부품, 즉 모듈을 착착 끼워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나오는 그 마더보드가 완벽한 예시죠. 이 마더보드라는 버스에 CPU도 꽂고 램도 꽂고 그래픽카드도 꽂고 해서 결국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요. 바로 섹션 모듈성입니다. 이건 방금 봤던 버스 방식이랑은 좀 달라요. 중심이 되는 뼈대가 없어요. 대신 모듈들이 정해진 규칙, 그러니까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서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죠. 자, 뭘까요? 네, 바로 레고 블럭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립해서 쓰는 그런 소파 같은 거요. 이건 정말 조합의 가능성이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여섯 번째는 혼합 모듈성입니다. 이건 주로 액체나 가루 같은 것들을 다루는 곳에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재료들을 잘 섞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예시처럼 여러 색깔 페인트를 조색해서 나만의 특별한 색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혼합 모듈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걸 꼽으라면 그건 바로 섹션 모듈성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레고 블럭이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 돌기 8개짜리 2 곱하기 4 레고 블록 있잖아요. 딱 6개만 가지고 이걸 몇 가지나 다른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어림짐작이라도 해보세요. 몇 개나 될까요? 레고 회사에서 처음에 직접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나온 숫자가 자그마치 1억 2,098만 1,504가지였습니다. 와,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요, 이 계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숨어 있었어요. 블록을 그냥 다른 블록 위에만 쌓는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의 어떤 수학자가 아니 레고를 꼭 위에만 쌓으라는 법이 있나? 옆으로도 붙일 수 있잖아? 하고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숫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9억 1,050만 3,765가지. 와, 거의 9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단 6개의 블럭으로요. 이게 바로 섹션 모듈성이 가진 정말 믿기지 않는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눈에 보이는 물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듈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장의 문을 활짝 열고 서비스나 경험 같은 형태가 없는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표를 보시면요. 제품과 서비스의 모듈성이 사실상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안경 렌즈를 바꾸는 건 샐러드 바에서 토핑 고르는 거랑 똑같은 부품 교체고요. 청바지 길이를 맞추는 건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굽기를 미디엄 레어로 주문하는 거랑 같은 맞춤 재단이죠. 그리고 페인트색 섞는 거요. 그건 치폴레 같은 곳에서 수십 가지 재료를 내 맘대로 섞어서 나만의 브리토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혼합 모듈성인 겁니다. 원리가 완전히 같죠? 서비스 분야의 다른 예시들을 보면 더 재밌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맨날 들어가는 그 비슷비슷한 법률 문구들. 그건 부품 공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 있잖아요.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모듈이 버스라는 버스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이게 바로 버스 모듈성의 원적격인 셈이죠. 또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담는 맞춤형 보험. 이것도 섹션 모듈성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듈성은 경험까지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간을 하나의 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카니발 크루즈의 사례를 보면 쉬워요. 먼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개인 여행 일정, 즉 시간의 버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일정 위에 저녁 파티, 해변 액티비티 같은 다양한 활동, 모듈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거죠. 심지어 이 일정표는 실시간으로 바뀌기도 해요. 완벽한 나만의 막수명 경험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모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모듈성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디지털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맞춤화할 수 있다. 물리적인 한계가 거의 없는 디지털 세상이야말로 이 모듈성이란 개념이 날개를 다는 궁극의 무대인 거죠. 생각해보면 디지털 정보는 결국 0과 1의 조합이잖아요. 이걸 바꾸는 데는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순식간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디지털 모듈성이 가장 자유롭고 강력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화면만 봐도 그래요. 구독 채널 새 영상이라는 모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모듈, 쇼츠 모듈, 이런 수많은 정보 모듈들이 실시간으로 착착 조립돼서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모듈성의 위력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살펴본 이 7가지 유형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 세트라는 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자,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핵심 요약, 일종의 모듈성 치트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볼 때 저건 무슨 모듈성이지? 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부품 공유부터 디지털까지 이 7가지 원리만 기억해 두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7가지 모듈성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떤 유형일까요?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의 세상에 직접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